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2번째 이야기.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고육계가 필요하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오나라군의 실정을 전혀 모릅니다. 사람을 보내 거짓 항복을 시켜 적들의 내정을 살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죽은 채모의 일족인 채중과 채화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나라에서는 채모의 일족들이 채모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길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투항한다면 주유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내게서 돌아선다면 어쩌? 채중과 채화의 가족들은 형주에 남아있어 배신하지 못할 겁니다. 조조는 은밀히 채중과 채화를 불러 오나라군에게 거짓 투항하여 적들의 내정을 캐오라고 명했습니다. 저희들의 형 채모는 조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조는 남은 일족들까지 의심하여 저희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조조 밑에서 목숨을 구걸하느니 형의 원수를 갚는 것이 옳다고 조조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오나라군을 위해 열심히 싸워준다면 내가 거부할 수 있으리요. 채중과 채화는 주유가 속아 넘어갔다고 기뻐했지만 주유는 조조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유는 감령을 불러 은밀히 의논하였습니다. 저들은 나를 속였다고 기뻐하겠지만 나는 그릇된 정보를 흘려 적을 혼란시킬 것이다. 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오. 감령이 막 나가려는데 노숙이 주유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채중과 채화가 거짓 항복한 것 같습니다. 그 둘을 물리치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형이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오. 어찌 그런 인재들을 마다하겠소? 노숙은 걱정이 되어 공명을 찾아갔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채중과 채화는 거짓 투항한 것입니다. 그들 가족이 형주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 도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를 조조에게 보내어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이겠지요. 화공으로 적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주유는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3대에 걸쳐 손씨 집안에 충성한 노정 황계가 홀로 찾아왔습니다. 시간만 끌면 우리 쪽이 불리해집니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려면 화공뿐인데 도독께서는 화공을 쓰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런 계책을 알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불화, 칠공. 화공은 불을 질러 하는 공격입니다. 채중과 채화가 거짓 항복하여 내정을 캐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용해 조조를 계략에 빠뜨릴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도 거짓 투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어 고민입니다. 사람이 없다니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다음날의 주유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일부러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황계가 나서 주유를 모독하며 반대를 합니다. 너의 목을 베어 군령을 지키리라. 나는 3대에 걸쳐 송가와 함께 싸워온 몸이다. 감히 내 놈이 내 목을 벤다고 어디 해보거라. 제발 참으십시오. 황계 장군은 오나라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감령, 내 놈도 저 늙은이 편이더냐. 여봐라, 이놈 먼저 곤장으로 매우쳐라. 감령이 곤장을 맞고 끌려나가자 주유는 황계의 목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이 적극적으로 용서를 간청하자 대신 곤장 100대를 치라고 합니다. 공명, 큰일 났소. 주 도독께서 황계 장군을. 지금 노숙공은 날 떠보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 도독이 본심으로 황계 장군을 벌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심이 아니라면 왜 그런 혹독한 벌을 내렸단 말이오?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고육계가 필요하지요. 채중과 채화가 이 사실을 조조에게 알린다면 조조도 속아 넘어가겠지요. 쓸고, 고기, 육, 셀개. 고육계는 적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짜내는 계책입니다. 감택님이 오셨습니다. 안으로 모시거라. 부르셨습니까? 황 장군.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그런데 꼭 그래야 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고육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 도독께서 필요 이상으로 화내시는 걸 보고 짐작하였습니다. 생각이 많네. 조조를 깨뜨리기 위해 받는 고초라 아무런 여한이 없네. 장군께서 저를 불러 털어놓으시는 걸 보니 저를 조조에게 보낼 생각이시군요. 감택은 황계가 써준 편지를 들고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감택은 꾸민 대로 조조에게 황계의 투항을 전하게 되고 마침 채종과 채화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채종과 채화의 편지를 읽은 조조는 감택의 말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편찮으신 황 장군께서 여긴 어찌? 감 장군께서 저 때문에 주유에게 욕을 당하셨으니 어찌 인사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여 잠을 못 이룹니다. 오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이렇게 무시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조조에게 투항하는 게 어떻겠어? 맞소이다. 내 생각도 장군의 생각과 같소. 이들의 이야기는 채종과 채화가 엿듣고 있음을 알고 한 것이었습니다. 엿듣고 있던 채종과 채화는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들도 거짓 항복을 한 것이고 합니다. 이로써 네 사람은 밤이 깊도록 조조에게 투항할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한편 조조는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나가자 한 구석의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승상,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너 때문에 주유의 계략에 넘어가 큰 손실을 입었거늘 무슨 염치로 또 나서는 것이냐? 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적의 허점을 낱낱이 알아오겠습니다. 장관이 오나라로 향하고 있을 때 주유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에 자는 사원으로 사마위가 유비에게 언급한 공룡과 봉추 중 봉추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군의 군세가 저리 강하니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화공을 써야지요.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화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배들을 한꺼번에 태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적의 배들을 하나로 묶어서 불을 질러야지요.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조가 저를 의심할 수 없도록 계책을 꾸며야겠지요. 어떻게 해야 의심을 사지 않고 방통을 조조에게 보낼 수 있을까? 주유는 날이 밝아오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벽대전을 성공으로 이끈 연한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따을 연, 고리환, 셀개. 연환계란 첩자를 적에게 보내 계교를 꾸미게 하고 그 사이에 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는 계교입니다. 주유가 방통을 보내 조조의 군함을 모조리 쇠고리로 연결시켜 승리한 계교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돛 장관이라는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장관이야말로 적임자로다. 그때는 말을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네. 급한 일이 생각나서. 장관, 자네가 죽고 싶어서 날 또 찾아온 겐가? 당장 목을 쳐야 옳겠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네. 저자를 서산, 오두막집에 가두어 버려라. 내가 조조를 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오게 된 장관은 시름에 잠겨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글 읽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장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높은 누각 위에서는 방통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통이라는 사람입니다. 방통. 그렇다면 봉추 선생이시란 말입니까?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주유란 자가 자기 재주만 믿고 사람을 쓰지 않아 이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선생, 저와 함께 강북의 조승상께로 갑시다. 조승상은 선비를 아끼는 분이시라 선생을 홀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조승상께서 인재를 아끼신단 말은 들었습니다만 이곳 오나라에 머물고 있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승상께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장관은 자신이 조조의 명을 받고 오나라에 왔음을 방통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장관과 방통은 배를 타고 몰래 오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방통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조조는 직접 집 밖으로 나가 방통을 맞았습니다. 방통은 조조를 따라 군막으로 가는 도중 조조의 진영을 둘러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멀미와 질병에 시달려서야 정작 싸워야 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더군요. 큰 강에는 당연히 조수가 있고 풍랑도 심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있으니 멀미를 하고 병을 앓는 것이지요. 그걸 막으려면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배를 흔들리지 않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배들을 한데 모아 쇠사슬로 연결하십시오. 그 위에 널빤지를 깔면 파도가 심한 날에도 배들이 동요하지 않아 뱃멀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배와 배 사이를 사람은 물론 말까지 이동할 수 있겠지요. 엄청난 묘책이군요. 당장 시행에 옮기겠습니다. 조조는 방통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와 배들을 쇠사슬로 묶고 널빤지를 깔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임무를 마친 방통은 서둘러 배에 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너는 실로 대담한 놈이로구나. 새치 혀로 조조를 속여 배를 하나로 묶어 모조리 불태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서서 자네가 웬일인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제발 이 사실을 조조에게 고하지 말아주게. 자네의 말 한마디에 강남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네. 그렇다면 북군 80만 명의 목숨은 귀하지 않단 말인가. 걱정 말게. 나는 유황숙께 큰 은혜를 입은 몸이네. 조조는 내 어머니를 죽인 원수가 아닌가. 나는 조조를 위해서는 계책을 세우지 않기로 작정했네. 자네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어째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군. 부디 알려주게나. 내가 하나 일러주지. 얼마 후 조조의 진영에서는 설왕의 마초와 한수가 모번을 일으켜 허도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서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진중에 놔두는 소문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방비는 해야 할 것 같소. 누가 가겠소? 저는 그동안 승상께 큰 은혜를 입고도 공을 세우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제게 군사 3천만 주시면 바로 신관으로 달려가 그곳을 지키겠습니다. 서서 공이라면 믿을 수 있지. 신관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도착하면 함께 거느리시오. 서서는 방통이 일러준 계책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명은 귀신 같은 자로구나.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로 이어집니다.